안녕하세요. 고졸 GSAT 강의 언어 능력 강의를 맡은 빡쌤입니다. 자, 우리 이제 벌써 4번째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 적용하면서 연습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노력은 어디로 갈 겁니까? 우리 삼성 합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때? 지금은 조금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아니 여기 나오는 독해 파트가 좀 지루하고 힘들지라도 어때요? 합격을 하는 그날까지는 조금 힘을 내셔서 열심히 달려가야겠죠. 그쵸? 자, 그럼 우리 언어 능력에 해당하는 우리 독해 파트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강의고요. 우리 3강에 이어서 독해 파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34페이지고요. 문제 1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우리 선생님이 요거 보기 전에 지문 보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라고 얘기했어요? 문제부터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라는 것부터 파악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 11번이요. 윗글에 요지로 알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요지가 뭔데요? 중심 내용이요. 아니 얘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주제의식 파악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윗글에 요지로 알맞은 것은 중심 내용 파악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기어 자극과 반응 단어 사이의 관계를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관계와 유사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양성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토론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서 양성성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개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남성적 특성 그리고 여성적 특성이 그냥 혼합된 상태라고 봤대요. 때로는 제가 씩씩하게 얘들아 나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남성성. 자, 그리고 여성성. 왜 이러세요? 부끄러워요. 라고 얘기하는, 그쵸? 이런 뭐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때로는 강인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혼합된 상태라고 생각했대요. 이러한 이상형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이 양성성은 두 개가 적절히 혼합돼야 돼 라는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는 지적과 함께 양성성의 속성 그 의미가 뭐 하고 있대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즉 다시 말해서 양성성을 가진 양성적인 사람이 지니는 양성성을 지닌 사람의 특성을 좀 언급할 겁니다. 특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데 그 특징이랑 첫 번째요. 다양한 반응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 봤을 때요. 어떤 상황에서는 어머 놀랬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만 너희들 앞에서 어때요? 어머 벌레야? 선생님이 잡아줄 수 있는 강인함도 보여줘야겠죠. 그쵸? 하지만 제가 뭐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는 이제 매력이 없는 여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제가 양성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때요? 상황의 요구에 따라서 유연한 반응이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 계속 똑같은 반응만 보이면 어때요? 재미없겠죠. 그쵸? 유연한 반응을 가져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때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것이 뭘 가진 사람들, 양성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쵸?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남성적 특징, 여성적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남성적, 여성적 특징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뭐래요? 다양한 자극이 와도요.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대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자, 다양한 자극은 뭔데요? 이런 조건을 주게 되면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뭐래요? 우리 조건에 대한 반응, 조건에 대한 결과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12번 문제는요. 자극, 반응, 우리 조건에 따른 결과 찾기 요거 문제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극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또 다시 말해보면 적합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 요약해서 곧 다시 말하면 이 양성성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1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중심 내용이 생뚱맞게 중간에 들어가고 있는 문장은 거의 없어요. 그런 글은 거의 없습니다. 중심 내용은 어때요? 맨 앞에 서두에 두괄식으로 제시하거나 자,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괄식으로 정리하는 그런 글의 유형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지 찾으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부분에 주목하거나 마지막 부분에 주목하면 어때요? 요지 찾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윗글의 요지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걸 찾아볼게요. 자, 양성성은요, 남성의 특징과 여성의 특징이 혼합된 상태를 그 특징으로 한다. 그건 뭐예요? 과거에 진부한 것. 이미 그건 어때? 고정관념으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아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두 번째요. 양성성을 가지면요,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아니요. 이것이 요구되면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네요. 3번이요. 양성성을 가진 사람은요. 자, 이게 어때? 내가 남성성을 가졌다고 내가 남잔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사회에 적응하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유연한 반응을 보이는 건 효과적인 대처를 하는 긍정적인 특성으로서의 양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이요. 양성성은요. 사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발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연하게 발휘가 됩니다. 같은 말이고요. 사회 적응을 더 잘할 수 있게 한다라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한다. 우리 마지막에 나왔던 요지를 그대로 단어를 조금 바꿔서 얘기한 부분이죠. 그렇죠? 융통성 있는 그런 상황 파악 가능하고요. 사회 적응 더 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4번 선지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이요. 남성은 남성적 특성, 여성은 여성적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더 잘 적응합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 양성성을 가진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네요. 자, 12번입니다. 자극 반응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걸 찾아보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건에 따라서 자극을 주면요. 어떤 반응,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라는 그 관계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정답은요. 자료를 입력합니다. 그런 조건을 주면요. 어떤 결과, 빨리 내어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전을 찾았어요. 그러면 어떤 거요? 사전적 의미를 내어놔야겠죠. 그런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1번은 뭔데요, 쌤? 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구제 방법이 있다. 문제에 따른 해결 방법,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번이요. 수영을 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유사한 상황에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렇죠? 세 번째요. 희곡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문학의 하위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희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5번이요.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 반박하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과 결과의 관계와 유사한 건 우리 4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죠? 자, 우리 35쪽의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13번 문제는요. 자, 우리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거,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13번 문제는 문제를 좀 수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 괄호가 없는데, 그쵸? 각각 들어갈 말이 아니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유의어 찾는 문제로 문제 수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요. 디귿의 구체적인 사례라는 거 우리 구체적인 사례 한번 찾아볼 거고요. 마지막 15번 문제는요. 가와 나에 들어갈 말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사진은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저항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제가 지금 제 나이에 이렇게 사진을 셀카를 찍었어요. 그쵸? 지금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10년 후에 본다고 해서 이 얼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쵸? 제가 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젊은 얼굴은 어때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저항. 자, 지금 이렇게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5살 꼬마였을 때의 사진 갖고 있거든요. 그 사진도 어때요? 그 5살 시절의 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초상화가 그렇듯이 사진으로 찍힌 시간은요. 사진을 태워서 없애버리기 전까지는요. 하나의 기호 형태, 사진에 있는 기호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호는요, 영상, 그러니까 사진 그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는 뭐가 있대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문장은 어때요? 주어, 서술어 다 설명해 준단 말이죠. 그쵸? 내가 고기를 먹었어. 다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장면만 찍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때? 언제 어디서 누구랑 먹었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진은 서술적이기보다는 단편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무런 설명, 그러니까 사진 뒤에 설명이 붙어있지 않으면요, 사진을 찍기 이전 그리고 그 이후의 사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사진을 찍게 됐는지, 어떤 인과관계가 숨겨져 있는지, 내가 뭐 내기를 해서 이 고기를 먹게 되었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진 자체는 침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진의 성격 때문에 똑같은 사진에 전혀 상반되는 설명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전혀라는 단어는요, 부정어와 어울려서 완전히, 아주, 절대로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서 바꾸어 쓸 수 없는 말은 어때요? 거의 상반되는 설명, 우리 거의는 전부에 근접한 정도로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꾸어 쓸 수 없는 말, 거의라는 거 우리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뭐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어? 서술성이 없고 단편성만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뭐의 부족은요, 서술성이 부족한 것이요. 그 사진의 특성은요, 다른 매체 주된 수단이면 어때? 이거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글이 있고 사진은 그 어떤 수단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조적인 수단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적 수단으로 머물게 되는데요, 저널리즘에 쓰이는 사진에는요, 반드시 설명을 붙여야 합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필시, 필연코라고 얘기하는 거 바꿔 쓸 수 있고요. 절대로 설명을 붙여, 절대로는 부정어라고 절대로 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3번 문제요, 바꾸어 쓸 수 없는 단어는 5번 거의와 니은의 절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설명을 붙여서 이 사진은 어떤 장면입니다 라는 것을 서술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진은요, 기사의 내용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보조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렇죠? 보조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사의 사실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가 부족하다라고 바로 알려줍니까? 서술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진은 보는 사람을 기만 속이는 거죠. 속이는 증거물로 그릇되게 잘못 이용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13번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꾸어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우리 유의어 문제로 문제 수정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거의 그리고 부정어랑 어울리는 절대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14번이요. 디귿의 구체적인 사례로 가장 알맞은 것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알맞은 것, 우리 뭐예요? 서술성이 없기 때문에 사진 하나 가지고 잘못된 사례로 이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는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로 사용하려고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만하는 증거물로 잘못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진을 일부 좀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일부만 보정하는 행위는요, 내가 남을 속이는 증거물로 그릇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사생활 보호하지 않는 1번이요. 그쵸? 자, 그리고 몰카, 몰래 카메라 이런 것들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가지고 기만하면서 내 증거물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쵸? 자, 한쪽 얘는 사진기가 잘못했네요. 그죠? 자, 그리고 4번이요. 이건 뭐예요? 뭐 목도리녀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사진 자체의 서술성 부족 때문에 보는 사람을 속이는 것, 내가 유리하게 바꾸는 보정 행위, 우리 5번의 예를 사례로 찾을 수 있고요. 자, 15번 문제는요, 우리 36페이지입니다. 15번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사진은요, 뭐가 부족해요? 서술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매체의 보조적인 수단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15번에는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조금 길어요. 자, 16, 17, 18번 문제 나와 있는데요. 16번입니다. 단어의 의미 문제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죠? 단어는 뭐다?
노력이다. 그쵸? 다음 단어의 의미를 틀리게 풀이한 거 우리 단어의 의미 한번 찾아볼 거고요. 글쓴이의 생각으로 옳은 겁니다. 주제의식 찾는 문제 17번 문제 체크할 거고요. 18번이요. 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해서 우리 가의 구체적인 의미까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 한번 볼게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요, 하늘이 준 직분을 행하는 것이니 재능이 없어서는 안 된대요. 자, 내가 나라에 나아가서 어떤 기능을 해? 내가 삼성에 가서 어떤 기여를 해? 라고 얘기하는 거. 재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GSAT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쵸? 직무, 적성에 해당하는 그런 난 능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를 뽐내기 위한 테스트를 준비하는 중이에요.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은요, 시대의 쓰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인재로 쓰임을 당연하겠죠. 그쵸? 쓰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낼 때는요, 귀한 집 자식이라고 해서 풍부하게 주고요, 천한 집 자식이라고 해서 인색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재는요, 어디요? 우리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옛날에 어진 임금님들은요, 자들아, 어질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몇 번? 16번에 1번 바로 해결하고 갑니다. 너그럽고 덕행이 높은 어진 임금님은요, 1번 동그라미 칠 수 있겠네요. 어진 임금은요, 이런 것을 알고 인재를 덜어 초야에서도 구하고, 초야는 어디예요? 들판, 이런 것들, 자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궁벽한 시골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16번에 2번 뭐 나왔어요? 초야, 맨 처음이라고 나왔죠. 그쵸? 요런 것들, 동음이의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초야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다? 궁벽한 시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니까 같은 의미 다르게 풀이한 것 우리 16번에는 몇 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2번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확인만 하면 되겠죠. 그쵸? 자, 우리 시골에서도 찾았고요. 그리고 항복한 오랑캐 장수, 그러니까 나랑 싸웠던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힘이 있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우리 인재로 발탁했단 말이에요. 그쵸? 도둑 중에서도 창고지기에서도, 그러니까 어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어진 임금은 인재를 등용했단 말이죠. 그쵸? 자, 그럼 나라도 발전할 수 있고요. 나라의 어떤 업적이요, 날로 융성하게 된 건 인재 등용 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국같이 큰 나라도요, 인재가 숨어 있을까 봐 걱정을 한대요. 그러면서 잠자리에서 생각을 하고요, 밥 먹을 때에도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숲속과 연못가에 살면서 큰 보배를 품고도 팔지 못하는 자가 수두룩하다. 아까 많다 우리 공부했었죠. 영걸찬 인재가 영걸차다라는 의미요. 영특하고 기상이 걸출하다. 우리 이건 잘 안 쓰는 단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쵸? 영걸찬 인재가 하급 구실 아치 속에 파묻혀서 끝내 그 포부여 마음속에 우리 계획을 세운 것이요. 4번 포부도 동그라미 칠 수 있겠네요. 자, 왜 못하게 하는가? 정말 인재를 모두 얻기도 어렵지만요, 모두 그 인재를 거두어 쓰는 것도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한 인재 등용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어때? 땅도 되게 좁아. 인재도 그러니까 어때? 드물게 날 수밖에 없어. 인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부족하니까요. 옛날부터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죠. 조선시대 들어서 인재 등용, 인재를 뭐 하는 거야? 골라서 뽑아 쓰는 것. 5번도 오케이 될 수 있겠네요. 인재 등용의 길이 더 좁아져서요, 있는 집 자식 아니면 그러니까 벼슬 있는 자 양반집 자제가 아니면요 좋은 벼슬 자리를 얻지 못했단 말이야. 그치? 자, 여기에서 정말 못 사는, 그쵸,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집안이 뛰어나지 않은 선비는요, 뛰어난 재주가 있더라도 지금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는 그런 실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요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하고 덕이 훌륭해도 과거를 보지 않으면 재상에 오를 수 없는 인재 등용의 한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정말 고르게 줬죠. 빈부귀천 우리 정말 나누지 않고 골고루 인재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명문가의 처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자꾸 인재 등용의 폭을 줄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당연히 인재 부족할 수밖에 없지. 동서고금이요, 옛날, 지금, 그리고 어디에서, 세계 어디에서도요, 첩이 낳은 아들의 재주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대요. 우리는 어떤 서자라고 얘기해서 인재 등용 안 했죠. 그쵸?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대표적인 길동이가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만이 천한 어미를 가진 자손이나 두 번 시집간 자의 자손, 그러니까 개간 여성의 자손은요 벼슬에 아예 등용하지 않았다란 얘기죠. 그쵸? 자, 그리고요 조망만 하고, 아주 조그맣죠 우리나라. 조망만 하고 더욱 양쪽 오랑캐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에서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할까 두려워해도요 나란 일이 제대로 될지 점칠 수가 없는데, 다 써도 안 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때?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이제 정말 양반 자제들, 돈이 많은 애들, 과거 합격한 애들, 이렇게 자꾸 제안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맨날 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인재가 없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탄식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과 똑같아요. 남쪽 나라를 치러 가면서 북쪽으로 가는 것,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서 참으로 우리의 이런 상황, 이웃나라가 알아서 비웃을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자, 18번 문제부터 먼저 해결할게요. 가의 의미를 나타낸 겁니다. 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이건 뭐예요? 우리 남쪽 나라를 치러 가려는 의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어디가? 북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정답 바로 몇 번 찾아주면 돼요? 3번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16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쵸? 초야는 맨 처음에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 우리 궁벽한 시골의 의미로 사용됐다고 말씀드렸고요. 17번이요. 글쓴이의 생각으로 옳은 것, 적절한 것 얘기했습니다. 그쵸? 우리 이제 신중히 골라야 하는 거 맞고요. 그쵸? 귀한 집에서만 귀한 인재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인재 등용할 때요. 빈부, 귀천 따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주제의식이죠. 그쵸? 과거, 반년제, 양반집, 자식인재 이런 것들 따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디 인재가 나오기 힘들다라는 게 정말 주제의식이에요. 그래, 땅덩이도 좁으니까 힘들지. 근데 그것마저 막고 있다고요. 귀천 따지지 말자는 게 주제의식이죠. 그쵸? 자, 여기서 제안하여 뽑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 보이고 있습니다. 자, 18번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하고 싶은 건 남쪽 나라 치는 건데 북쪽 가는 실제 행동이 부합하지 않는군. 18번에 3번 찾으실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38쪽 보시면 돼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한번 또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볼게요. 바통을 든 오케스트라 지휘자는요. 자, 제가 이렇게 분필을 들었어요. 이제 지휘를 합니다. 그쵸? 그러면 저의 지휘에 따라서 제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는 중이라면 피아노, 비올라, 바이올린 다 제 손을 보면서 저를 따라서 하겠죠. 그쵸? 자, 찬란한 존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존재예요. 토스카니 같은 지휘자 밑에서 플룻을 분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드러나는 자리 앞에 드러나서 인사하고 이런 자리 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다 콘서트 마스터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모니를, 그러니까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에서는요, 한 멤버가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대요. 그리고 각자 맡은 바 심벌즈 가만히 있다고 해서 어때? 얘 그냥 노는 거 아니란 말이야. 잘 보면서 그 심벌즈가 띵 하는 순간 임팩트 있는 그런 감동을 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 효과에 종합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은요, 의의 있고 뜻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신뢰감도 있고요. 칭찬이거나 혹평이거나 받는다는 것은 뭐야? 나 혼자만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오케스트라 조직, 우리가 함께 받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것은 든든함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연주하는 부분이 되게 조금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독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서운할 것이 없대요. 남의 파트가 연주되고 있는 동안 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따라가면서 무음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유사한 것, 야구팀의 외야수와 같이 음악뿐만 아니라 지금 운동에서도요, 무대 뒤에 서 있는 콘트라베이스를 나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분명히 좋아할 수 있지만 뒤로 숨어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하는 것, 필자는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악장 속에 있는 트리오 섹션에도 콘트라베이스를 쩔쩔매게 하는 빠른 대목도 있대요. 이런 유머를 즐길 수 있는 베이스 연주자,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뒤에서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베이스 연주자를 부러워합니다. 라는 그런 수필의 일부분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위클의 설명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습니다. 그쵸?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묵묵히 자기
자기 일을 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자, 말하고자 하는 말을 구체적인 상황, 오케스트라라는 상황을 가지고 왔죠.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는 유추의 방법을 활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의인화기법을 활용해서 인간 세태 풍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의인화기법이라고 얘기하죠. 글쓴이의 경험과 관련된 소재를 취하였다. 글쓴이가 지금 오케스트라에 참여한 경험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쵸? 자, 인물의 이름을 겉모습에 착안해서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인물의 이름 등장한 적 없고요. 그쵸? 대조적인 사례 나온 적 없네요. 그쵸? 그래서 유추의 상황을, 유추의 방법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을 비유해서 표현 1번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20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글쓴이의 태도를 잘 설명한 걸 찾아보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은 주제의식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자, 여기에서 우리 얘기하고 싶은 거 뭐였어요? 누군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자신의 일이여 모두 다 지휘자가 될 순 없다고 얘기했죠. 그쵸?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처럼 무음의 연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제의식 드러내고 있네요. 그쵸? 자, 나 생색내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쵸? 자, 그리고 자아형성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눈치 보지 말자 이런 얘기도 아니었죠. 그쵸? 자, 그리고 재미있게 위트 있는 거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1번 묵묵한 자세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한 우리 지문이었네요. 그쵸? 자, 그럼 다음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1번 그리고 22번, 23번 세 문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뭐 물어보는 문제예요? 단어의 의미를 잘못 설명한 거 단어 의미의 풀이 문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가의 가와 같은 의미로 쓰인 문장은 이렇게 얘기해서요. 다 단어의 의미 유사하게 사용된 거 찾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중요한 건 뭐예요? 단어의 의미 파악하는 거요. 자, 23번이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네요. 그러면 지문에서 뭐 찾아야 된다? 근거 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네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침략과 함께 우리말에는요 상당수의 일본어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뭐 덴뿌라 그죠? 뭐 그리고 스메끼리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벤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일본어가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말을 오염시켰어요, 그죠? 광복 후에 한참까지도 지금 우리 일상 언어 생활에서 예사로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자, 예사 가끔씩 있는 일이다 아니죠, 아주 보통으로 있는 일이다라고 예산일이다라고 얘기하죠. 21번의 정답 바로 몇 번 체크하셔야 돼요.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확인만.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 때 이게 정말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선지 안 보셔도 됩니다. 그죠? 자, 예사로 가끔씩 아니에요. 보통으로 있는 일 그렇게 우리 입에서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진짜 일본어 쓰시는 분들 많이 있단 말이죠. 일제 35년 동안에 뚫고 들어온 일본어를요 한꺼번에 우리말로 바꾸는 건 힘든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말 도로찾기 운동, 우리말 순화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 펼쳐져 나가는 거죠. 2번 내용이 진전되어 펼쳐지게 되다 뜻풀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자, 지금은 특수 전문 분야를 제외하고는요 일본어의 잔재가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원래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말까지 따라 들어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여기에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때요? 컴퓨터라는 말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따라 들어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의미로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이끌어, 따라 들어오다, 이끌어 들어오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럼 22번 문제도 바로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1번처럼 명령을 실행하다, 명령을 따르다 라는 의미 아니죠. 2번이요 대상이 뒤이어 생기거나 더불어 일어나다, 물건이 들어오면 뒤이어서 말이 들어온다. 우리 정답 몇 번 찾아주시면 돼요? 2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강이나 길 따위를 이어진 모습대로 쫓아가다, 길을 따라가다 라는 그런 의미고요. 자, 사람이나 짐승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섬기다, 선생님을 따르다 이런 의미 될 수 있고요. 그쵸? 액체를 기울여서 흘러가게 하다, 커피를 따르다 이런 의미 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갑니다. 우리 22번 문제는 풀었고요. 그 동안은 우리나라가 때로는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주권은 나라의 주인 이거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요. 자, 주권을, 그러니까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력 21번의 3번 선지도 오케이 될 수 있고요. 자, 먹고 사는 일에 바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말과 글을 가꾸는데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소홀했다. 근데 지금은 어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주시경 선생님은요, 말과 글을 정리하는 일은 뭐와 같다고 비유하셨어요? 청소하는 일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신마저 혼미해서 꿈꾸는 것 같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되듯이 갈고 닦지 않으면 국민 정신이 어때요? 풀어지는 거예요. 자, 혼몽하다. 정신이 흐릿하고 가물거리다. 4번 선지 오케이고요. 해이하다. 우리 단어 파트에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긴장이 풀어져서 느슨해지다. 오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나라의 힘이 약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 지키는 게 되게 중요했다. 우리 말 지키는 게 되게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문제 한번 보면요. 21번 아까 정답 바로 예사, 가끔씩 있는 일이 아니라 보통으로 있는 일 말씀드렸고요. 22번이요. 가와 같은 의미, 우리 2번이요. 뒤이어 생기거나 더불어 일어나다라는 그런 의미 찾으시면 된다고 얘기했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 우리 내용일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일제 침략 이후에 많은 일본어가 들어와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줄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말이 사용되었다. 2번이요. 광복 이후에도 일본말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광복 이후에도 정말 어때요? 바꾸기가 되게 힘들었다라는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자, 새로운 문물이 들어올 때 언어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 컴퓨터 가지고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현재 일본어의 잔재는 자, 이런 거 중요하죠. 모두 사라졌다. 사라지려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모두 사라졌다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답 4번 찾아주시면 돼요. 주시경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말 닦는 것, 우리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와 갑니다. 우리 2개의 지문이 남았습니다. 24번부터 26번까지 문제 지문 한번 볼게요. 윗글을 읽고 가를 추론하시오. 가에 들어가는 내용을 앞뒤 문맥에 따라서 한번 찾아볼 거고요. 25번이요. 다음 중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한 걸 찾아보겠습니다. 설명 방식, 논지 전개 방식 찾아볼 거고요. 자, 26번이요. 다음 중 윗글을 읽고 느낀 바를 적절히 표현한 말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제의식과 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사회는요,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 상반된 말이죠, 그쵸? 늦게 이루어진다? 처음부터 알아볼 수 있다. 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두드려보고 건너라. 자, 조심해라, 신중해라. 하지만 신중하다는 일 다 그르친다, 빨리 해라. 라는 말도 있고요.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사위 놀이를 할 뿐이다. 다 상반된 주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연을 강조하는 양자 역학자들의 비결정론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이와 같이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부터 인간사 자체가 어떤 요소 가지고 있어요? 자, 23번 문제 바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유사성, 비슷한 성질, 중립성. 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성질, 일치성, 여기에서 부합하는 성질, 응집성, 하나로 모으는 성질입니다. 5번 양면성인데요. 자, 공존하면서 반대되는 성질. 자, 똑같아 보이지만 공존할 수 있지만 반대되는 성질. 우리 24번에 바로 몇 번 찾아주시면 됩니까? 5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에는 양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판단할 때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인간이 삶을 누리면서 가운데 갖게 되는 가치관의 형태도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인간답게 하는 어떤 판단, 지적 판단, 기능적 판단 등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되게 신중한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하나의 어떤 판단을 할 때요. 하나의 시점에서 판단을 고정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잘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꾸기 힘든 속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속성 때문에, 이런 양면성을 인정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요. 우리 24번의 정답은 바로 몇 번 찾았어요? 양면성 찾았죠. 그렇죠?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요. 25번이요.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걸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우리 앞에 뭐 나왔어요? 다양한 두 개가 상반될
수 있는 예를 먼저 들었죠. 그쵸? 그러면서 고정관념 위험할 수 있다. 다양한 어떤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예를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요. 구체화하는 우리 3번 선지 찾으면 되겠네요. 그쵸? 상반된 주장 비판한 다음에 하나로 모으는 것 아니었고요. 자, 여러 관점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주장 펼치는 거 아니었고요. 주장 먼저 제시한 거 아니었죠. 예를 먼저 제시했어요. 그쵸? 자, 이런 가정의 가설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자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런 자료를 통해서 검증하는 그런 방법도 나오지 않았고요. 자, 예시 후에 주장이 나오는 그런 눈치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었네요. 자, 26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느낀 바로 가장 적절한 표현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제의식과 연결되는 거라 그래서 양면성을 가집니다. 내가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지식 습득, 진리 터득, 자, 자신만의 가치관 정립, 이거 너무 뚜렷하면 안 된다 그랬어. 낙관적인 태도 아니죠.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양면성을 가졌으니 나 아니라 타인을 포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것과 연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제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조금만 힘을 내서 마지막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각 지역에는요 다양한 화폐와 함께 화폐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자, 옛날에는 쌀 가지고 바꾸기도 했고, 그쵸? 그리고 엽전을 가지고 바꾸기도 했고, 아니면 정말 물물 교환을 하기도 했고요, 그쵸? 자, 이렇게 화폐 제도가 다양하게 존재를 했는데요. 자, 상품들의 화폐들은요 실용 가치는 높지만 보관이 어렵고 가치가 보존될 수 없었기 때문에 화폐 기능에 제한이 있었대요. 자, 여기에서 우리 27번은 뭐 가나다의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흐름으로 배열하는 게 좋을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지문 읽으셔야 됩니다. 화폐제도 발달하면서요. 금, 구리, 은 같은 것들이 지금 화폐의 재료가 된 것은요. 이거 뭐래요? 희귀성이고요. 같이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럼 어때?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나옵니까? 고대 중세 시대의 카카오, 그리고 아몬드, 보리, 버터 이런 것들이 화폐 상품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상품들이 있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상품 화폐들은요 실용적 가치는 높았어. 근데 얘네들 보관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고 가치가 보존될 수 없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금, 은, 구리 같은 그런 아이들이 화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배열하면 됩니까? 다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가을이 정말 힘들어서 기능이 제한이 있었어.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누구야? 금과 은과 구리 같은 아이들이야. 이렇게 배열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네요. 그쵸? 자, 근대 세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금과 은처럼 화폐로 대용되는 귀금속이 대규모로 산출이 됐대요. 어머 좋다. 대규모로 산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대규모로 산출이 됐으니까요. 자, 기축통화로서 그러니까 기본 화폐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로 인해서 무역 활성화됩니다. 돈이 같아지니까 지금 어때요? 1대1 교환도 가능하고요. 세계 각 지역의 화폐 체계 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화폐 유통 체계가 방대하게 크게 그리고 정교하게 구성이 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대요. 자, 27번의 정답은 아까 보면서 다, 가, 나 이렇게 연결하는 것 한번 봤고요. 마지막 28번 문제는요. 다음 중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걸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1번이요. 금속 화폐는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희귀성을 가진 데다가 오래도록 보존도 가능했어요. 자, 2번 한번 보시면요. 보존 기능의 제한으로 금속이 화폐의 재료가 되었다. 버터나 볼이나 소금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보존 가치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자, 상품 화폐의 장점은요. 실용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진짜 어때요? 얘네들은 정말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기능, 긍정적인 기능이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보존 기능이 떨어진다고 했어. 4번 보시면요. 국제무역의 활성화로 각국의 화폐 체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제무역도 활성화됐고요. 화폐 체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우리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금과 은 같은 금속은 희귀하기 때문에 소량만 발행되었어? 아니요. 우리 귀금속 대규모 산출됐기 때문에 국제무역 체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본문에 언급되어 있었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길고 긴 독해 지문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독해 지문을 볼 때 우리의 포인트는 뭡니까?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 스피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빠르게 글을 읽어가면서 중심 내용 파악, 그리고 늘 중요한 단어의 뜻, 문제, 이런 것들은 꼭 잡아주시고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강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5강에서는 우리 문장 배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